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무술범법 사상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게 내용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자,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한 두 가지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사상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첫 번째는 근대 이래 새로운 사상으로, 새로운 사상에 다가오는 그런 발전하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자, 아편전쟁 후 중국의 민족 위기는 계속 잇따라 엄중해집니다. 엄격하고 무거워진다는 얘기죠. 봉건 제국주의의 위기까지 또 봉착하게 되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또한 중국 일반 백성들까지도 위기에 빠지게 된 거죠. 어떻게 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그것으로 선진적인 중국인, 그러니까 그 진보적인 중국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진보적인 중국인들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들이 길을 모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문제들을 구제하려는 사고가 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각성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뒀다가는 완전히 이거는 중국은 완전히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에 공포감과 위기가 높아진 거죠. 자, 그래서 임칙서, 그 다음에 위원이라는 인물들이 있는데요. 이 인물들이 이걸 주장합니다. 서방어항에 학습하자. 그러니까 고 주장하고요. 그러니까 서양을 배우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더 깊숙하게 얘기하면요. 서양의 선진 기술을 본받아서 서양의 침략을 물리치자. 이걸 뭐 사이 장기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사이 장기 이제2 한자어도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 구호로 서양을 하자는 그 주장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시작점이 된 거예요. 서막을 열게 됩니다. 자, 서양의 선진 기술을 본받아 서양의 침략을 물리침. 이걸 다시 얘기를 하자면요. 더 조금 생각을 해보죠. 오랑캐를 스승으로 삼자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사자에다가 오랑캐 이자를 쓰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랑캐를 스승으로 삼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중국에서 오랑캐 같은 경우는 자기 중국인들이 아닌 그냥 일반적으로 타국들을 다 오랑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일본, 뭐 다른 뭐 동남아시아 아니면은 서양, 미국,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 다 오랑캐, 그 중국에서 보기에는 죄송합니다. 오랑캐인 거예요. 아무튼 자, 중요한 말을 하자면요.
서양 자본주의 각국 군사 기술상의 장점들만 뽑아서 그걸 갖고 와서 배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점들, 그러니까 군사 기술 장점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전투함. 그거 아시죠? 함정이라고, 그러니까 그 전쟁 때 사용하는 그 잠수함, 아니면은 뭐 큰 배, 군함이라고 하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기, 뭐 무기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사람이죠. 군사를 양성해서 훈련하는 방법. 이 세 가지의 서양의 그 선진 그 군사 기술을 가져오자는 거죠. 그래서 배워서 배우고, 또 한 가지는 서양 선진 공업 기술을 또 수용을 하자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자기네가 이제 스스로 전투함, 무기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제조를 해서 군사적으로 강하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국 강병인 거죠. 나라가 부해지고 병사, 그러니까 그 군사가 강해짐으로 인해서 강국이 되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을 잘 하는 건지 모르지만 아무튼 제 딴에 열심히 할게요. 자, 하지만 이 실행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시작점이 된 거죠. 처음으로. 그 다음에 양모 운동이 시작하게 됩니다. 서방 학습인데요. 이거는 이제 사상적으로만 이제 조금 바뀌게 되는 거고요. 이 19세기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양모 운동을 하게 된 건데요. 이게 이제 1850년부터 1890년 때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그때 구호가 중체 서용, 롱치 시용이라고 해서 중국의 학문을 근간으로 하되 서양의 학문을 이용하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응용하자, 그거죠. 그러니까 서양 학문을 배우되 그걸 완전히 수용해갖고 중국화하는 게 아니고, 중국에 갖고 있는 제도나 뭐 모든 그런 거는 갖고 있대, 서양의 그냥 좋은 그 과학, 문화, 군사, 정치, 경제 이런 거는 받아들이되 응용하자는 거죠. 완전히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서방 선진 과학 기술을 받아들여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 이제 스스로 강대해지고 부를 구하다는 목적을 이제 기대를 했지만, 이것도 갑오 전쟁의 참패로 인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성공하지도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조기에 자산계급 새로운 사상의 씨앗이 됩니다. 조기라는 거는 일찍이에요. 일찍이 자산계급, 그러니까 유신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친이 양모운동을 실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양모운동하고 이어지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오전쟁 실패를 경험한 후에 그들은 양모운동은 오직 제조를 학습한 중점으로 하는 것으로 인해서 충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서방 선진의 정치 제도를 학습해야만이 충분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학기술만 배워와서 제조하는 것만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정치 제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그러니까 과학기술 뭐 이런 것만 배워와가지고 그냥 본 따서 하는 것보단 정치나 경제, 사상 모든 걸 배워와서 그걸 응용을 하자는 거죠. 그래야만이 올바른 자강 부국이 될 수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신파들이 처음에 이런 사상과 문제 뭐 이런 걸 이렇게 맞춰서 개혁 방안을 제안을 하였지만 완벽한 이론 체계는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 전에 실패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다시 말하면 이론상의 정치나 사상이나 경제 뭐 이런 건 다 알아요. 과학기술 뭐 이런 건. 근데 그걸 실행할 수 있게 뒷받침해줘야 하는 그 기인성이 없는 거예요, 중국. 그 당시 청나라에는. 방해만 하고 막 억압만 하는데 이렇게 막 뒷받침해줘야 하는데 그걸 안 해준 거죠.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못 이루게 된 거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정치, 뭐 경제, 문화, 사상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조가 우뚝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간범위하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중국 전국을. 그 다음에 강류이, 양계초 같은 인물들이 유신 사상의 선구자의 작용을 하면서 그들 뒤에 추종자들이죠. 추종자들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신 사상의 발전에 한 걸음 나아가게 된 겁니다. 자, 강유인은
탁고 제조다 해서 옛것을 빌려 제조를 바꾸자 라는 먹먹상으로 서방 자본주의 정치 학설과 중국 전통의 유학 사상을 결합을 시키는 그런 걸 범법으로 전파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서양의 자본주의와 그 다음에 중국 전통 유가 사상을 결합을 시켜갖고 중국을 발전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이판군주제라는 의미가 아닐까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신범법의 이론적으로 기초가 됩니다. 그 두 가지 결합이. 그러나 여전히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봉건 제국주의자들은 계속 있어요. 막 공세가 강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해합니다. 그리고 물러날 생각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근데 강릉이 같은 경우도 완전히 진보파가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도 봉건 제국주의에 속해 있는 사상을 갖고 있는 인물인 겁니다. 엄청 깊이. 그래서 이제 그 봉건 그 보수파 세력들이 초반에는 지원을 해줘요. 이 사람한테. 그러다가 양계초 같은 경우의 인물들은 강유희와 달라요. 강유희 같은 경우는 반진보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반은 아니고요. 퍼센트를 얘기하자면 제 생각으로 한 아니다. 그 70% 정도는 보수파예요. 봉건제도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30% 정도만 진보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양계초 같은 경우는 반대인 거죠. 봉건제도보단 진보를 더 강하게 갖고 있는 인물인 거죠. 양계초 같은 인물들이. 그래서 이 인물들은 강유희와 조금 다르게 자기네가 갖고 있는 그 사상과 정치 뭐 경제 뭐 이런 걸 바꾸어 나갑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사상의 역량을 광활하게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양계초 같은 경우의 인물들은 유신 사상의 당시에 애국 지식 분자라고도 하고요. 진보 관료들에게 비교적 큰 방향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양계초 같은 경우는 진보파 측의 인물들에게 큰 영향을 주면서 아무튼 스승이 되는 거죠. 근데 강유희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보수파에 아직도 속해 있으면서도 진보파
진보파인 척하는 그런 인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보수파한테 조금은 기대고 있는 그런 인물인 거고, 양계초 같은 경우는 진보파들에 의해서 많은 그 가르침을 주는 인물이 된 거죠. 영향도 주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의 또 유신파의 인물이 또 있습니다. 엄복이라고 해서요. 중국어로는 예프라고 하는데, 이 인물 같은 경우는 서양 서적을 번역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 외국 유학을 가서 돌아온 유학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서양 문물에 접한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서양 서적 같은 경우도 많이 읽으면서 그걸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많은 민중들한테 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번역을 하면서 그 번역본으로 통해 봉건 보수 사상을 무자비하게 규탄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노력 또는 재력 같은 걸 복구어 둡니다. 그 다음에 백성 교육의 수준을 또 계몽을 시키는 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백성의 그 덕을 또 새로이 한다. 뭐 이런 세 가지의 그 유신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엄복은 비록 유신운동의 실천에 참가하는 인물은 아니었어요. 적극적으로 참가하진 않아요. 그냥 서양 그 책을 번역을 해서 그냥 백성들한테 전하면서 그들을 계몽하는 그런 활동하는 인물이에요. 그 유신파에 속하지만 적극적으로 몸으로 실천하는 그 행동가는 아니에요. 그게 아무튼 무술범법의 그 유신파 인물들이 여러 계층, 여러 그 직업을 갖고 움직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유신파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사상을 통해 간범위하게 전파를 시키면서 중국의 지식 분자들의, 그러니까 지식 분자들이라고 해서 좀 그런데 학자들이라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 학자들, 그 다음에 백성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글을 좀 아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안목과 사상을 넓혀주는 역할을 해준 게 초기의 유신파들의 역할들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리고 이 직접적인 원인 같은 경우는 1895년 4월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을 강제로 맺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강류와 양계초가 유신파 같은 인물들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청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민족이 위기에 빠지게 되니까 그런 수밖에 없다는 그 위기감과 공포감으로 인해서 자산계급의 계몽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대표자들이 저기 강류와 양계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이징에서 1300명이 넘는 과거 응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과거를 보러 온 사람들이 13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강서재에게 뭐죠? 상서문을 올립니다. 그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 자, 내용이 조금 다르네요. 내용이 뭐냐면, 민족의 위망, 그러니까, 망하는 위기의 엄중함이 크니까, 그걸 벗어나려면, 서양 열강과 일본하고 싸우는 것보단 강화, 그러니까 화해자 하자는 거예요. 그게 반대로 얘기하는군요. 화해를 거절을 하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저 자세도 나가지 말고, 좀 우리의 그 자존심과 애국을 보여주자 이겁니다. 자, 이걸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상해지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내용이 뭐냐면, 민족의 위기의 엄중한 형세를 벗어나려면, 서양 열강과 일본과의 전쟁에 있어서 화해보자는 싸우자 이겁니다. 그리고 천도도 주장을 해요. 그리고 군사훈련, 그러니까 신식군사 훈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범법,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여기 뭐죠? 저기, 무술범법, 그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공고상서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말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강유희가 또 두 번째로 올린 정치개혁 건의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강유희가 쓴 건의서인데 서명을 받은 거죠. 그 과거 응시자들한테. 1300명 넘는 과거 응시자들한테 서명을 받고 그걸 올린 거예요. 황제한테. 근데 자, 중간에 보수파들이 그걸 안 올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광서제가 봐야 하는데 그걸 못 보게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강유희와 양계초가 안 되겠다. 강유희가 그 안 되겠다 해서 그 강서제의 스승 중에 옹동화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담사동이라는 인물과 좀 친분이 있어요. 그 사람도 유신파 육군자 중에 한 명인데요. 또 그 강유희랑 또 친해요. 그래서 그 담사동을 통해서 옹동화에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강서재와 누구죠? 그 강유희가 어렵게 이제 회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그 범법의 내용을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또 양계초와 뭐 회동도 하고. 근데 그거를 많이는 못하죠. 근데 아무튼 하지만 이 사람들, 강서제와 유신파들이 같은 뜻을 갖고 그것을 이루고자 벌린 범법이 무술범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103일 만에 보수파 서태후 그쪽 측에 의해서 실패를 하게 되죠. 다음 이야기도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또 길어지니까 다음에 또 이어질게요. 그러면 이만 줄이겠습니다.